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를 덮쳐 1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붙잡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원 기자입니다. 안전통제선 안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견인 차량에 끌려나갑니다. 어딘가 강하게 들이받은 듯 차량 앞범퍼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 10여 명이 차에 치여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오후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를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겁니다. 차량은 보행 신호를 기다리려고 건널목 앞에 서 있던 시민들을 덮친 뒤 모두 200여 미터를 역주행한 끝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도보호 펜스가 완전히 파손됐고요. 인근 가게 유리문까지 깨져서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50대 남성 등 모두 6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9분 중에 현장에서 사망하셨던 여객분은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을 해서 구청에서 현재 유가족 연락처 확보 중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데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시간이라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지금 그 시청역 인근에서 보통 번화가라고 하면은 그 술 한잔 하러 오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골목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일단은 동승자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 시간 사고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신기혜입니다. 네, 자, 현장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현장은 이미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도로 위에 나뒹굴던 파편들이나 부서진 차량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오가는 시민들과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양방향 통행은 원활합니다. 다만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뿌렸던 물이 여전히 흥건하게 남아 있었고요. 사고 충격으로 울타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임시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서울시청 별관 쪽 교차로에서 숭례문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역주행 차량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형 인명피해가 나면서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대원 130여 명과 경찰 50명, 장비 37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경찰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충돌 이후 차가 스스로 멈췄다며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퇴근길 대형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려진 사실만으로 살펴볼 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이 직업이 이제 운전인데 그 정도 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기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연세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사고도로가 일방통행이라 시속 100km 이상 되는 급가속을 할 만한 구간이 아니었던 점도 차량 이상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은 다릅니다. 역주행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잇따라 친 뒤에 가장 마지막에는 차가 장애물을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감속하며 멈췄다는 겁니다.
운전자 조작으로 멈췄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에 말린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났어요. 그 앞에서. 급발진 차량은 사고 났을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서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요. 사고 당시 급발진 차량 특유의 회피 동작이 나오지 않은 것도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습니다. 급발진 사고들은 보면은 어떻게든 차량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 동작들을 운전자들이 정말 끝까지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급발진보다는 오히려 어떤 운전자의 어떤 실수나 부주의이지 않을까라는. 경찰은 마약 투약이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운전자 측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목격자는 급발진 상황과 달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꽤 네네. 긴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시민들을 친 건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뭐 사실 뭐 교통사고라는 것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번 사고는 뭐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사고거든요. 네. 물론 이 사고의 원인 운전자의 과실이냐 고의냐 뭐 차량 결함이냐 뭐 정비불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보통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이 운전자가 급발진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사고 자체가 중대하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 좀 신중한 논의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운전자의 진술, 그 당시 운전했을 때 상황이 어떤지는 운전자가 가장 잘 알아요. 네. 하지만 이 운전자는 자신이 변명하려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네. 변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블랙박스나 CCTV나 목격자의 뭐 진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급발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누가 봐도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 누가 운전을 이렇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또 차가 어떤 충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멈췄느냐 스스로 멈췄느냐 이런 부분 다 따져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느냐 검토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운전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하는 발언일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일부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에 말린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났어요. 그 앞에서. 급발진 차량은. 급발진 차량은 사고 났을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서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요. 승용차입니까? 네. 자,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면 차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후에 차가 멈추게 되는데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목격자 이야기처럼 뭐 그러한 식으로 보통 급발진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멈추는 경우까지 뭐 일어나는 경우는 논의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맞는 말인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렇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결과가 엄청나지만 또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본인이 안 한 것인데 했다라는 결과가 된다면 그 피해 또한 크거든요. 네. 사실 이 한 건에 대해서 운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 아니면 차량 결함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계기로 이 운전자가 어떤 억울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지 또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한번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운전자가 60대 후반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정도면은 고령 운전자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고령 운전자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른다면 노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고령 운전자, 저희들이 논의하는 고령 운전자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현실적인 나이를 봤을 때 65세 이상 60대 후반 고령 운전으로 접근하기에는 실제 운전자들이 특히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히려 60대 후반입니다. 대부분 네. 70대, 80대도 계시고요. 또 그런 부분 운전자들 자체가 운전을 뭐 위험하게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 자체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령 운전자로 접근해서 이 고령 운전의 문제로 접근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고령 운전자로 포섭시켜서 봐버리면 물론 고령 운전 문제되기 때문에 논의도 필요하고 제한도 필요하지만 60대 후반 일률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봐버린다면 네. 지금 실제 운전자들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가 돼서 문제의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이번 사건을 고령 운전자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60대 후반인 거는 법적으로는 고령 운전자에 포함이 됩니다만 인지 능력은 네. 부족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신데 자, 예. 이분의 직업이 또 운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작 실수 뭐 이런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운전사, 직업이 운전사란 말은 좀 쉽게 말해서 운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거든요.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악셀 브레이크 정도 조작을 못한다 라고 본다면 넌센스죠. 또 60대 후반인데 뭐 어떤 인지 능력이 완전히 퇴화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넌센스고요. 네. 사실 이런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의 진술도 함부로 흘려들 것은 아니에요. 급발진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도 필요하고 또 운전자가 본인이 진짜 착각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사고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 급발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보통 운전자가 본인이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면 네. 뭐 치매가 이 중대하고 심대하다 하더라도 복잡한 사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진술과 현상이 다르고 또 결과가 다르다 이러면 수사도 좀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발진이라고 이야기가 하면 뭐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 결과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EDR 분석에 대한 감정도 필요하고요. 또 운전자의 동의가 된다면 운전자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네. 많은 부분이 필요하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사고의 원인 규명도 필요한데 네. 사고 일어나는 이 피해자들, 뭐 유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이 피해 회복 여기에 일단은 먼저 우선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자,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경우에 운전자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적용됩니까? 네, 먼저 그냥 큰 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큰 틀에서 뭐 고의교통사고냐 과실교통사고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고의교통사고 일리는 없겠지만 이게 고의교통사고라면 살인죄입니다. 네. 살인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이 처해지고 이게 과실교통사고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에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인데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뭐 네. 12대 중과실이든 아니든 인도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인데 역주행도 12대 중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사망에 대해서 형사처벌 피할 수 없는데 네. 다수 사망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부상이든 사망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 기준 보면 기본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8월에서 2년형, 가중사에 해당돼도 1년에서 3년형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 처벌 자체가 상당히 이번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미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과 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양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이제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를 벗어난 차량 결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주어지겠죠. 네. 물론 차량 결함이라 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조향장치, 핸들까지 고장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도로 돌진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 결함이든 아니든 운전자의 과실은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차량 결함이든 아니든 간에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